요즘 인생이 이상하다고 느끼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누가 봐도 성실했고, 책임도 다했고, 해야 할 일은 다 해왔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이상합니다. 남은 건 허탈감이고, 사람은 하나둘 정리되어 있고,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앞으로가 선명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큰 실패를 한 것도 아닌데, 마치 인생의 한 고비를 지나 멈춘 것 같은 느낌, 이상하게 발이 떨어지지 않는 느낌, 이럴 때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운이 다한 것 같다.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제 더 나아질 일은 없는 거 아닐까? 이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사람은 조용히 움츠러들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자신에게 선을 긋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생각을 조금만 다른 각도에서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운이란 게 모든 게 잘 풀릴 때 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몰릴 때, 돈이 들어올 때, 사람들이 알아볼 때 그제야 운이 왔구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건 운의 결과만 보고하는 이야기입니다. 운의 시작을 본 게 아닙니다. 운은 결과보다 훨씬 이전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눈에 띄지 않게,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게, 아주 조용하게 말입니다. 바로 당신이 가장 절망스럽다고 느꼈던 순간, 인생의 밑바닥이라고 느꼈던 그 살아있지만 죽어있던 시간부터입니다. 사람들은 이 시기를 실패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운의 관점에서 보면 밑바닥은 실패가 아니라 한 방향으로 더 이상 쏠릴 수 없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의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세 가지를 착각합니다. 첫 번째 착각은 내가 망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망해서 내려온 게 아닙니다. 한쪽으로 너무 오래 쏠려서 더 이상 유지가 안 되는 지점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건 추락이 아니라 포화 상태입니다. 컵에 물이 가득 차서 더 이상 담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착각은 다른 사람들은 다 잘 가고 있는데 나만 멈췄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중요한 전환은 대부분 남들 눈에 보이지 않는 정지 구간에서 시작됩니다. 멈춘 게 아니라 방향을 재조정하는 중입니다. 자동차도 방향을 크게 틀려면 한번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세 번째 착각은 이 상태가 계속될 것 같다는 공포입니다. 밑바닥에 있을 때 가장 위험한 건 상황이 아니라 이 상태를 영원으로 착각하는 인식입니다. 하지만 에너지는 한쪽으로만 계속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균형을 찾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개념을 짚고 가야 합니다. 운의 총량이라는 개념입니다. 정확한 숫자를 매길 수는 없지만 사람에게 주어진 운에는 어느 정도의 한계와 균형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운은 돈, 건강, 관계, 가족, 명예, 시간, 에너지 같은 여러 영역으로 나뉘어 배분됩니다. 문제는 이 총량을 넘길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한쪽이 지나치게 커지면 다른 한쪽은 반드시 줄어듭니다. 이건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젊을 때는 잘 느끼지 못합니다. 몸이 버텨주고 기회가 많고 회복도 빠르니까요. 하지만 중년이 되면 이 균형의 붕괴가 몸으로 느껴집니다. 직장인은 승진과 성과를 위해 건강과 가족을 희생했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 유지를 위해 자기 시간과 관계를 포기했고, 집안을 돌보던 사람은 가족을 위해 자신의 꿈과 정체성을 밀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정작 나는 남아있지 않다. 이 감각이 바로 사람들이 말하는 밑바닥의 정체입니다. 한쪽으로 쏠릴 수 있는 에너지가 끝까지 다다른 상태,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지점. 물리학에서는 이런 지점을 임계점이라고 부릅니다. 임계점에 가까워지면 삶에는 공통적인 신호들이 나타납니다. 이 신호들을 알아차리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모르면 계속 같은 방식으로 버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이유 없이 사람이 정리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연락하던 사람한테서 연락이 안 옵니다. 만나던 사람이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내가 끄는 것도 아니고 상대가 끄는 것도 아닌데 그냥 멀어집니다. 처음엔 섭섭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그 관계가 지금의 나와 맞지 않기 시작한 것입니다. 에너지의 방향이 바뀌면 관계도 바뀝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예전에는 중요하던 것들이 갑자기 시시해진다는 것입니다. 직장인에게는 승진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집니다.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매출 숫자가 예전만큼 의미 없어집니다. 집안을 돌보던 사람에게는 남들이 뭐라고 하는지 예전만큼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이게 무기력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무기력이 아닙니다. 가치 기준이 바뀌는 중입니다. 예전에 중요했던 게 이제는 진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몸이 먼저 아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잘 되던 방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통했던 방법이 이제는 안 먹힙니다. 열심히 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더 노력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때 대부분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더 열심히 할수록 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방향으로는 더 이상 갈 수 없는 지점에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사소한 선택에서도 기준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살지, 누구를 만날지, 어디에 시간을 쓸지. 예전 같으면 당연하게 했을 선택을 이제는 안 합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스트레스 받으면 쇼핑을 했는데 이제는 안 합니다. 예전에는 의무감으로 만나던 사람을 이제는 안 만납니다. 예전에는 남들 시선 때문에 하던 일을 이제는 안 합니다. 이런 변화가 조금씩 쌓입니다. 겉으로는 큰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기준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무기력과 동시에 묘한 차분함이 함께 온다는 것입니다. 불안한데 조급하지 않습니다. 지쳤는데 평온합니다. 앞이 안 보이는데 크게 두렵지 않습니다. 이게 이상합니다. 보통은 불안하면 조급하고, 지치면 짜증나고, 앞이 안 보이면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폭풍전야 같은 고요함이 있습니다. 이건 포기가 아닙니다. 깊은 곳에서 재정비가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5가지는 운이 나빠졌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방향을 바꿀 준비가 끝나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몸이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른 길로 가야 한다는 것을. 그런데 머리는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계속 예전 방식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 괴리가 생기면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신호를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에는 아무리 같은 방식으로 반복해도 넘어가지지 않는 구간이 있다는 걸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게임으로 비유하자면 아무리 도전해도 깨지지 않는 보스전 같은 순간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 내 선택이 틀렸다. 내가 더 참고 견뎌야 한다. 하지만 이 구간은 실패가 아닙니다. 지금의 방식으로는 다음 단계로 갈 수 없다는 안내입니다. 그래서 삶은 그동안 미뤄두었던 것들을 이 시점에 한꺼번에 꺼내놓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관계, 외면해왔던 감정, 미뤄둔 선택들이 갑자기 몰려옵니다. 이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 좀 괜찮아지는 줄 알았는데 또 시작이네. 하지만 이건 다시 시작이 아니라 마지막 정리입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직전에만 나타나는 정리 구간입니다. 그런데 정리는 하나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리를 관계 정리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실제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필요한 정리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관계 정리입니다. 이미 역할이 끝났는데 습관처럼 붙잡고 있는 사람, 더 이상 나를 확장시키지 않는 관계들입니다. 만날 때마다 에너지가 빠지는 사람, 의무감으로만 유지되는 관계, 과거에 내가 만든 연결고리,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억지를 멈추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습관 정리입니다. 불안해서 반복하는 소비,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는 패턴, 미루기와 자기합리화 같은 오래된 반응 방식입니다.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사는 물건들, 왜 보는지도 모르고 보는 영상들, 왜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행동들, 이런 것들이 쌓이면 삶이 무거워집니다. 세 번째는 기대 정리입니다.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강박,
과거의 나에 대한 미련입니다.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걸로 지금까지 나를 증명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다음 단계로 가는 흐름은 붙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사람은 20년 동안 사업을 키우는데 모든 걸 쏟았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주말도 없이 일했습니다. 사업이 곧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50대 초반 어느 날 갑자기 공허함이 왔습니다. 매출이 올라도 별로고 거래처가 늘어도 별로고 직원이 늘어도 별로였습니다. 처음엔 슬럼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일했습니다. 그런데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슬럼프가 아니었습니다. 그 방식으로 얻을 수 있는 게 끝난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때 처음으로 멈췄습니다. 그리고 자기 삶을 돌아봤습니다. 가족은 어땠나? 건강은 어땠나? 친구는 어땠나? 보니까 전부 비어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사업에만 에너지를 쏟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방향을 바꿨습니다. 주말에는 일을 안 했습니다. 가족과 여행을 갔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처음엔 불안했습니다. 이러다 사업이 망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1년쯤 지나니까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사업이 더 잘 됐습니다. 일하는 시간은 줄었는데 매출은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판단이 명확해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중요한 것만 합니다. 예전에는 모든 사람을 다 만났는데 이제는 필요한 사람만 만납니다. 그리고 2년쯤 지나서 사업 일부를 정리하고 새로운 분야로 확장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왜 잘 되는 걸 정리하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알았습니다. 이게 지금의 흐름과 맞는 선택이라는 것을. 처음 1년은 예전 사업만큼 수익이 났습니다. 그런데 2년 차부터 달라졌습니다. 예전 사업은 천장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해도 일정 수준 이상 안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분야는 달랐습니다. 2년 차에 2배가 되고 3년 차에 4배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예전 사업 전체보다 더 큽니다. 이게 운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30대 내내 결혼과 육아에 모든 걸 쏟았습니다. 아이 키우고, 집안 돌보고, 남편 뒷바라지하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40대 초반에 아이들이 독립했습니다. 갑자기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30대 내내 나를 위한 시간이 없었으니까 처음엔 공허했습니다. 그래서 더 집안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이때 이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나를 살아본 적이 없다는 것을. 그래서 조금씩 시작했습니다. 혼자 카페에 가고 책을 읽고 강의를 들었습니다. 처음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래도 되나?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고 싶은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리고 작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용돈벌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입소문이 났습니다. 1년 지나니까 수입이 생활비 수준이 되었습니다. 2년 지나니까 남편 월급만큼 벌었습니다. 지금은 남편보다 더 많이 법니다. 50대에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본인도 몰랐습니다.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5년 동안 직장에서 인정받기 위해 살았습니다. 승진하고, 성과 내고, 평가 잘 받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40대 후반 어느 날, 갑자기 무기력이 왔습니다. 승진해도 공허하고, 성과 내도 허전하고, 인정받아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처음엔 번아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휴가를 갔습니다.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번아웃이 아니었습니다. 그 방식으로 얻을 수 있는 게 끝난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때 처음으로 멈췄습니다. 그리고 자기 삶을 돌아봤습니다. 가족은 어땠나? 건강은 어땠나? 내 감정은 어땠나? 보니까 전부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방향을 바꿨습니다.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운동을 시작하고, 취미를 찾았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익숙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6개월쯤 지나니까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말투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회사 얘기만 했는데 이제는 다른 얘기를 합니다. 소비 습관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스트레스 풀려고 사던 물건들을 이제는 안 삽니다. 관계에서의 반응 속도도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누가 뭐라 하면 바로 흔들렸는데 이제는 한 박자 쉬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리가 끝났다는 신호입니다. 판단의 기준이 바뀐 것입니다. 정리가 끝나면 선택이 쉬워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년 이후에는 해보고 싶은 게 많아서가 아니라 하고 싶지 않은 게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가능성을 보고 움직이지만 중년 이후에는 소모를 피하는 감각이 생깁니다. 이 감각은 약점이 아닙니다. 방향을 정확히 잡아주는 나침반입니다. 그리고 1년쯤 지나서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알았습니다. 이게 지금의 흐름과 맞는 선택이라는 것을. 처음 몇 개월은 직장 다닐 때와 비슷하게 수익이 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직장에서는 월급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천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방향을 찾고 나니까 수익이 조금씩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1년 반쯤 지나니까 직장 다닐 때보다 2배가 되었습니다. 2년 지나니까 3배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운이 갑자기 온 게 아닙니다. 이미 방향을 바꿀 준비가 끝났기 때문에 그에 맞는 흐름이 붙은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운이 붙는 사람과 안 붙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운이 붙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새로운 걸 더하려고만 한다는 점입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손에 이미 다른 걸 쥐고 있으면서 새로운 걸 잡으려고 합니다.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새 관계를 만들고 습관을 바꾸지 않고 새 일을 시작하고 기대를 내려놓지 않고 새 목표를 세웁니다. 그런데 손이 이미 꽉 차 있으니까 새로운 게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반대로 운이 붙는 사람들은 추가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를 비웁니다. 일을 더 벌이기 전에 역할을 줄이고 관계를 넓히기 전에 감정을 정리하고 속도를 내기 전에 방향부터 맞춥니다. 운은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붙는 게 아닙니다. 비울 줄 아는 사람에게 붙습니다. 그런데 초반이 불안합니다. 처음 몇 개월은 예전보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안정적인 수입이 그리워집니다. 처음 몇 달이 가장 불안한 이유는 지금 가는 길이 틀려서가 아닙니다. 이전 시스템에서 배운 속도 기준이 아직 몸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는 월급이 정해져 있었고, 사업에서는 매출 목표가 있었고, 집안에서는 해야 할 역할이 명확했습니다. 성과가 나오는 속도가 정해져 있었고, 비교 기준도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맞는 길로 들어서면 초반에는 비교 기준 자체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느린 것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속도가 느린 게 아니라 기준이 바뀌는 중입니다. 여기서 돌아가면 다시 같은 구간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 구간을 넘기는 사람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 유지에서 갈립니다. 속도를 믿는 사람은 돌아가고 방향을 믿는 사람은 계속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가속이 붙습니다. 1년 차에 100이었던 게 2년 차에 200이 되고 3년 차에 500이 됩니다. 이게 운의 흐름입니다. 예전 방식에는 천장이 있었지만 방향이 맞으면 천장이 사라집니다.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올라갑니다. 직장은 속도는 있지만 천장이 있습니다. 예전 사업은 익숙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예전 역할은 편하지만 나를 키우지 못합니다. 방향이 맞는 일은 속도는 느리지만 천장이 사라집니다. 이게 중년의 기회입니다. 운은 나이로 오지 않습니다. 정리가 끝났을 때 옵니다. 40대든 50대든 60대든 상관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이제 무엇이 아닌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밑바닥까지 가봤기에 이제 어디로는 가지 않아야 하는지 분명해진 것입니다. 다 써봤기에 이제 무엇이 진짜인지 압니다. 이게 중년의 힘입니다. 지금 당신 앞에 놓인 것은 갑자기 떨어진 행운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당신이 이 상태에 도달하길 기다려온 운의 자리입니다. 정리가 끝난 사람 앞에 하나의 길만 남을 때 그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대운입니다.
오늘은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세 가지만 조용히 생각해 보셔도 충분합니다. 나는 이미 끝났다는 걸 알면서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그걸 붙잡느라 내가 포기하고 있는 건 무엇인가? 만약 하나만 내려놓는다면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이 떠오르기 시작했다면 이미 흐름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게 다음 흐름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여러분의 답을 댓글로 남겨보세요. 흐름을 읽는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한번 흐르기 시작한 대운의 흐름은 놓치지 않고 다음 단계를 이어가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